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이제 암 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또 난치성 질환들에 대한 치료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저희가 만성 신부전증 특강을 하고 지금 이제 특별 프로그램을 2차례 진행을 했는데 한 10대 분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 혈액 투석이나 이제 신장 이식밖에 답이 없다. 더 이상 이게 만성 신부전증이 또 현대학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포기하고 있다가 이제 우연히 또 이제 접하게 되어서 오신 분들인데 많은 분들이 또 좋은 경과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뭐 한두 달 만에도 많이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간경화나 간암도 제가 10년 전부터 또 계속 치료를 많은 분들도 치료를 도와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만성 신부전증 다음으로 또 많은 또 이렇게 고통을 받고 또 현대약으로 치료가 또 잘 안 되는 질환이 또 간경화, 또 간염부터 시작이죠. 간염, 간경화, 간암 이렇게 이제 또 이런 질환들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또 오늘 도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경화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그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십니까? 네. 예, 간이 지금 이게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간은 2개의 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엽과 좌엽으로 2개의 엽으로 되어 있고, 바로 밑에 담낭이 있고요. 또 밑쪽으로 왼쪽으로 위가 놓여 있습니다. 그 뭐 아시다시피 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독 기능과 대사 기능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양소를 가공하고 저장하고 우리가 먹은 영양소들이 음식들이 다 이제 간에서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영양소가 우리 몸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공이 되고 또 저장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당도 조절하고 단백질도 합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하게 또 해독 기관이죠. 해독 기능도 하고 면역 기능,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되는 이제 질환의 경과를 보면 이제 정상간은 이렇게 이제 모양이 아주 혈색이 붉은 빛이 반질반질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통 또 지방이 간에 많이 축적이 되는 거죠. 대사 증후군에 있어서 복부에 보통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이 또 간에도 이렇게 축적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이 되고 이게 더 진행이 되면서 또 이제 간이 섬유화가 됩니다. 섬유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악화가 되면 이제 경화 단계로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환이 경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간염이 가장 흔한 이제 질환이고 원인이죠. 이게 이제 간 섬유화로 되어서 이게 간경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섬유화된 정도를 우리가 또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검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변이 일어난 간을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정상 크기보다는 약간 쭈그러듭니다. 쭈그러들고 섬유화가 더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표면이 우들투들하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은 뭐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복통을 호소하고요. 복부 불편감, 그리고 이제 간경화가 있으면 또 이제 합병증으로 식도정맥류가 주로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력이 세지니까 또 정맥류가 터져서 또 출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성
병증은 이제 간성 혼수가 오는 질환입니다. 이게 이제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암모니아의 혈중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을 잃어버리는 혼수 상태까지 간성 혼수라고 그러죠. 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가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과를 보면 이제 가장 흔한 합병증이 위식도 정맥류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가 또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문맥의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의 염분 저류다. 그래서 특히 복수는 이제 또 간에서 알부민을 만들거든요. 그 알부민 수치가 혈중에서 떨어지면 이게 이제 삼투압 작용 때문에 새 나갑니다. 그러니까 혈관에서 혈액이 새 나가서 복수가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장에 염분이 뭐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달이 또 주된 증상이죠. 이것도 이제 간 기능 저하로 인해서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면 황달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간의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문맥에 혈압이 올라가면, 문맥은 이제 그 간의 혈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암모니아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 간성 뇌증이 혼수가 또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신정운이라는 것은 이게 신장에 특별한 병리 소견이 없이 간경변증으로 인해 신부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나빠지면 신장도 함께 나빠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사실은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를 들라고 하면은 간과 신장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부터 이걸 가벌로 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취급을 해왔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심폐기능이 정지되는 거 사망에 이르는데, 사실은 뭐 그거보다는 신장과 간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이제 부전이 되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경변증의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간염이 주된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형 간염이 제일 많죠. 그래서 70% 정도가 비형 간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이 알코올성 간염. 그래서 주로 비형 간염 환자분들이 알코올을 자주 즐겨 드신 분들이 주로 간경화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형 간염도 요즘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간, 자가면역성 간염. 이게 이제 자가면역성 질환으로도 드물지만 가끔 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어떤 장기든 다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간을 공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원인이 경화성 당간염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담관 쪽에 이제 우리가 간 안에 담관 또 담도라고도 하고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또 이게 또 간에 문제를 일으켜서 역으로 이제 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윌슨병은 뭐 드문 유전 질환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이 간경화를 치료하는 방법은 일단 간염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간염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간염 또 많이 또 알고 계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제 뭐 항바이러스제를 쓰거나 뭐 인터페론 뭐 이런 또 면역제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간섬유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을 역전하는 치료는 현대의학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증도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간도 한번 섬유화되고 경화가 되어버리면
이것을 이렇게 정상으로 돌리는, 역전시키는 치료는 아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뭐 임상에 실용화된 게 전혀 없는 상태고요. 또 이제 음주가 주된 또 악화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금주는 기본적인 거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치료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치료라기보다는 악화를 막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경화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자연치유는 이제 한마디로 원인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주로 대증요법입니다. 증상을 완화하는 게 주된 치료법인데, 이제 저희가 하는 치료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 원인을 극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만성신부전증이든 암이든 뭐 간경화든 다 치료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간경화에 저희가 3대 경로를 제가 이제 밝혔는데, 이것은 뭐 아직 제가 논문을 쓸 정도의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동안 저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뭐 여러 이제 나와 있는 논문들을 참조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경로입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 감염이죠. 뭐 이거는 뭐 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B형 감염이 70% 원인이고, 또 C형 감염, A형 감염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감염에 의해서,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보면은 이제 이 간세포가 이제 염증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 손상이 되죠. 제가 제가 쓴 책에서 뭐 약을 버리고 몸을 바꾸라는 제 책이 있습니다.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순환장애고, 주로 이제 기혈순환장애입니다. 혈액과 림프순환, 또 기순환 장애가 가장 또 근본적인 원인이고, 또 하나는 세포의 파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손상되는 단계는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염증부터 시작을 합니다. 염증은 누구나 다 앓고 있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이든 염증이 다 생길 수 있고, 그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 다음에 경화 단계로 갑니다. 섬유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간에 자꾸 염증이 생기니까 흉터가 쌓이는 거죠. 염증이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뭐 피부랑 똑같습니다. 피부도 오래 여기가 상처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이제 아토피 환자분들 보면 이제 피부가 완전히 굉장히 심한 분들은 거의 코끼리 피부처럼 그렇게 그걸 태선화라 그럽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처가 자꾸 이제 뭐 끓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게 섬유화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흉터가 이제 계속 염증이 반복되면서 흉터가 쌓여서 섬유화가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이 뭐 구멍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상태를 경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경화시키는 물질은 이제 철분이 주 성분입니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성분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간경화 환자분들의 혈중 철분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밝힌 바가 있는데, 근데 뭐 이거는 많은 임상 사례를 가지고 제가 밝힌 건 아니고, 이제 또 몇 가지 논문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그동안 간경화 치료하신 분이 몇십 분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 철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간에 와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섬유화가 되면서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염증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염증을 잡으면 이제
간경화의 악화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섬유화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역전을 할 거냐, 돌릴 거냐, 정상적인 세포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철분이 이제 쌓여서 이게 딱딱하게 굳게 만들기 때문에 철분을 일단 제거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무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화된 조직을 무르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뒤에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간과 이제 알코올성 간경화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오랜 뭐 육식과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죠. 이 경우에는 간 표면에 자그마한 구멍들이 생깁니다. 이걸 전공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교원질의 식물성 콜라겐이 이렇게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경화 단계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된 치료는 식물성 콜라겐을 녹이는 거죠. 앞에서 경화된 조직이나 또 경화를 만드는 또 원인이 되는 식물성 콜라겐을 녹이는 게 또 주된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정은 이제 담도의 염증입니다. 담도의 염증이 생기면 이제 우리 간 안에 이제 여러 개의 담도가 있는데, 여기에 또 염증이 생기면 또 간 표면에 비슷하게 또 구멍이 생겨서 여기에 또 그 교원질의 식물성 콜라겐이 또 메우게 되고요. 이게 또 경화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식물성 콜라겐을 녹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식물성 콜라겐을 녹이는 거를 이제 뭘 이용을 하냐면 울금은 이제 들어보셨죠? 네. 강황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이온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유기미네랄을 사용을 하고요. 유기미네랄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칼륨, 칼슘, 마그네슘, 게르마늄 뭐 이런 종류들이죠. 근데 이런 미네랄이 유기가 있고 또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는 그냥 땅 속에 있는 미네랄이 무기 미네랄이고요. 이게 식물이 이걸 먹어서 이제 탄소가 붙으면 유기 미네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인체에서는 무기 미네랄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뭐 곡식이나 채소를 통해서 이 미네랄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게 유기 미네랄이거든요. 이 유기 미네랄은 우리 인체에 잘 활용이 되고 또 이용이 되고 쌓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 미네랄이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또 초산 올리고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 딱딱하게 경화된 기름, 뭐 콜라겐 이런 것들을 다 녹입니다. 심지어는 뭐 돌까지 녹이거든요. 저희가 신장 결석도 이걸로 제거를 합니다. 신장 청소라고 하는데, 신장에 쌓인 거는 이제 요산,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쌓입니다. 이거는 단백질이 이제 분해된 산물들인데, 얘가 모세혈관에 쌓여서 모세혈관을 막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신장 사고체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요산, 요소 단백질 종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름때입니다. 기름때. 근데 이거를 녹여서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희는 혈관 청소도 하거든요. 혈관이 이제 뭐 이렇게 콜레스테롤, 뭐 지질단백, 뭐 피브리노겐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거든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녹여서 냅니다. 그래서 혈관도 청소를 해요. 혈관을 청소하면 뭐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것도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혈관 질환인 만성 신부전증도 치료가 되는 거죠. 이걸로 다 녹여서 모세혈관이 막혀 있는 거를 열어주니까 혈액순환이 되어서 사구체를 살려주는 거죠. 사실 강경화도 똑같은 이론입니다. 이게 딱딱하게 굳게 만든 물질인 식물성 콜라겐, 그 다음에 경화된 물질들,
섬유화된 것들을 이제 녹여서 이제 무르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담도 쪽에서 생기는 경우는 또 이제 이 간청소가 또 이게 중요합니다. 간청소는 이제 담도에 간에서 또 이게 콜레스테롤을 만들거든요. 이 담도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이게 굳어져서 담석이 됩니다. 이 담도에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담석이에요. 그러니까 담석이 이제 계속 이제 담도 안에 들어있어서 이 염증을 유발을 하는 거죠. 계속 자극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담석을 빼줘야 됩니다. 이 담석은 저희가 이제 간청소를 하게 되는데, 뭐 1cm 되는 담석도 빠집니다. 뭐 보통 1cm, 2cm 되면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1박 뭐 하루 만에 다 빼버립니다. 올리브유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식을 제한을 해야 되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간 안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담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이 담도를 통해서 이제 이 담즙을 여기 담낭이죠. 쓸개에 저장을 했다가 우리가 음식을 위를 통해서 먹으면 이 총구담관을 통해서 담즙을 쏘아줍니다. 이게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소화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담석이 있다, 여기에 담석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즙 분비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소화도 안 될 거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간 기능도 나빠집니다. 우리가 담석을 제거하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거의 뭐 7, 80%에서 한 주먹씩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변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루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올리브유를 원샷을 하죠. 올리브유 한 컵을 원샷을 하면 이 올리브유가 지방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루 동안 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계속 이 담즙이 분비가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담즙을 우리가 담낭 안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을 하고 있다가 올리브를 원샷 하면은 지방이 쫙 12장까지 쫙 내려가면 담즙이 한꺼번에 쫙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담즙을 쏘아주게 되는 거죠. 이 담즙을 따라서 돌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간 청소를 하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큰 돌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경으로 치료하는 4대 물질을 이야기 들라 그러면 첫 번째는 울금입니다. 이게 이제 식물성 콜라겐을 녹이는 작용을 합니다. 제가 이 물질을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뭐 저희는 염증 환자부터 암 환자까지 다 이 울금을 다 사용을 하거든요. 염증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뭐 대부분 염증을 한 달 내로 대부분 다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 물질인데, 이 음이온 물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기미네랄, 유기미네랄의 다양한, 저는 한 50여 종의 유기미네랄을 사용합니다.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칼륨, 칼슘, 마그네슘, 뭐 이렇게 게르마늄, 셀레늄, 몰리브덴, 뭐 이런 종류들이고요. 뭐 자세한 거는 제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초산이 있는데, 이 초산을 비롯한 유기산입니다. 발효를 해서 나오죠. 우리가 식초를 만들 때 초산이 나오죠. 그런데 그 식초에는 초산이 한 5% 정도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90% 이상의 초산을 사용을 합니다. 얘가 이제 기름을 녹이는 거죠. 경화된 조직을 녹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녹이는 거는 이 세 가지 물질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을 해야 되는데, 녹이고 나서 간세포를 정상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간 세포의 90% 원료는 아미노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의 원료가 뭐 이렇게 오메가 지방산이나 뭐 이런 게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주로 또 사용을 섭취를 하게 합니다. 이게 또 간 세포를 재생하고 간 기능을 개선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물질은 이 네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해서 간경화를 치료하는 것이죠. 예. 기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전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예. 이제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성 C형 간염이고요. 2013년 12월에 초음파상의 간경화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뭐 늘 이제 뭐 피로감과 뭐 이게 설거지 한번 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들어 누워야 될 정도로 아주 체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저희는 보통 이제 15박 16일 프로그램을 경주에서 하는데 뭐 그 정도 형편도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래로 5개월 동안 제가 하는 치료법을 해독 재생 치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5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소견을 보면 이분이 이제 우리가 간 수치가 AST, ALT 이게 우리가 주로 이제 간의 간염이 있을 때 가장 간 기능을 보는 가장 중요한 수치죠. GOT라고도 하고 GPT라고도 합니다. 이분이 처음 왔을 때 75, 96으로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보시면 석 달도 안 되어서 48, 50으로 또 그 뭐 5개월째는 예, 38, 40으로 거의 정상당 수치로까지 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 결과 뭐 전혀 이상 소견이 없다. 이분이 이제 이게 이제 12월 달에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그 뒤에 뭐 거의 10월 달 작년 10월 달에 검사한 겁니다. 전혀 이상 소견 없고 간암 수치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처방을 한 게 저희가 CNR이라는 식품을 제가 만든 발효식품 이름이 CNR입니다. 여기에 이런 물질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울금과 음이온, 유기미네랄, 초산 이게 세 가지가 여기에 다 들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5개월 동안 복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세포 재생과 간기능 개선을 위해서 이제 아미노산, 이건 식물성 단백질을 발효한 거죠. 예, 그래서 아미노산 단계로 만든 겁니다. 이걸 또 같이 복용을 했고, 이 두 가지를 복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식이요법, 현미 채식 위주로 식이요법하고 뭐 규칙적인 운동을 좀 하도록 제가 생활 습관을 좀 바꾸도록 했고요. 네. 1개월, 2개월 이렇게 점점점 좋아진데 한 1개월 정도 지나서부터는 피곤한 게 거의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 CNR, 제가 지금 CNR을 접하게 돼서 그걸 먹는데요. 그게 그걸 드신 지가 뭐 한 5개월 정도 드셨고, 그거 먹은 지 한 5개월 예, 드시면서 이제 2달 전부터는 이제 피로감이 많이 없어지시고, 피로감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건강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그 예. 시험관에 말기 전처럼 예, 건강한 생활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못 느끼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건강해져 있어. 네. 뭐, 네. 그 지금은 뭐 전혀 이제 그런 피로감 이런 거는 못 느끼시나요? 지금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놀래요. 주변 사람들이 그 혈색이 달라졌고 또 오후쯤 돼서 저를 만난 사람들은 항상 어디 아프냐 혈색이 안 좋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져서 혹시 보약 같은 거 먹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이 맞아요. 혈색이 주변에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많이 미인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혈액 검사상으로도 뭐 거의 이제 간염 수치도 정상화 되셨고 이번에
건강검진한데도 초음파상으로도 깨끗하다. 깨끗하고 예. 문제가 없다. 예. 초음파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혈액 검사도 문제가 지금 예. 암 수치는 암 거예요. 수치도 이제 정상이고. 정상이고.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시행관념이 많이 이제 치료가 되신 거죠. 지방간도 이제 좋아진 거고. 네네, 너무 예. 깨끗하게. 예. 지방간 거의 없고요. 그렇죠. 네, 너무 깨끗하게. 그 선생님 놀라실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행관념이 사실은 내역으로 지금 치료가 어렵고 최근에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된 걸 보면 시행관념 치료제가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왔는데 석 달치 먹으면 되는데 그게 2억이래요. 치료제가 한 알에 100만 원. 그럼 완치율은? 완치율은 90% 이상 된대요. 돈 있어요. 그러니까 2억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많이 내셔야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5개월 정도 이제 제가 처방한 거 시에나라고 이제 리튬 아미노산 드시고 네. 지금 뭐 거의 이제 뭐 완전히 회복이 되셨어요. 저는 거의 예, 네, 예. 회복이 됐습니다. 예, 이제 그 이분은 이제 시험관념에 의한 간경화로 되신 분 사례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간암의 80%는 간경병증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염이 30%가 간경화로 진행이 되고 그 중에 보통 한 30% 정도가 간암으로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20%는 간염 상태에서 간경화 없이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남자분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간염 환자분들이 과도한 음주를 뭐 좀 오랜 기간 동안 해와서 간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경과를 보면 간암도 굉장히 여우가 좋지 않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5년 생존율이 20% 내외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병기나 기저간 기능의 유지 정도에 따라서 여우가 크게 다릅니다. 특히 이제 GOT-GPT 이런 이제 간 수치가 굉장히 예후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간경화든 간암 환자분들이든 이제 간 수치를 개선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그게 뭐 간암 환자에도 굉장히 예후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보통 뭐 6개월 선고받고 와서도 2년, 3년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간 기능을 개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예. 기존 치료는 이제 수술할 수 있으면 일단 수술하죠. 절제술을 하고, 그 다음에 못하면 이제 국소 치료 요법으로 알코올 주입술이나 고주파 열 치료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이 안 되는 경우는 색전술이나 주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뭐 이게 답니다. 그래서 뭐 색전술은 우리가 동맥에다가 항암제를 집어넣어서 이제 묶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는 어렵고요. 종양의 진행을 막고 크기를 줄이는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색전술인데 이게 이제 정확한 용어로는 경동맥 화학 색전술입니다. 경동맥에 항암제를 주입을 해서 혈관을 막아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간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이것도 이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양이 생기거나 재발이 잦으면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이걸 뭐 사실은 제일 많이 한 분은 20분까지 하고 오신 분을 봤는데 뭐 한 5년 동안 뭐 계속 하는 거죠. 나중에 결국 이제 또 해도 이제 그게 이제 재발되는 게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6개월 만에 재발했다가
3개월 만에 재발했다가 나중에는 한 달 만에 하고 나면 또 한 달 가보면 또 옆에 하나 또 새로운 게 또 생겨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자꾸 뭐 하지만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더 이상 뭐 손을 못 쓰는 정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색전술로 암세포가 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뭐 눈이 안 보일 정도로도 이렇게 색전술을 한 자리를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CT 사진을 찍으면 허옇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괴사가 된 거죠. 암 덩어리가 있는 자리에 약을 넣어서 괴사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뻐끔하게 뚫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6개월 뒤에 이렇게 싹 이렇게 보입니다. 암세포가 자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100% 다 잡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재발이 되고 또 옆에 또 이제 여기 또 간세포 자체를 또 파괴하게 되니까요. 이제 염증이나 경화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 또 암세포로 또 바뀝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간암도 치료가 이렇게 현대약으로 쉽지 않은 게 자꾸 그렇게 공격적인 치료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쪽에 거 잡고 나면 사실 전체적으로는 간의 환경은 더 좋지 않거든요. 항암제가 들어와서 뭐 방사선으로 막 쬐고 하니까 옆에 있는 또 정상세포들까지 막 몸살을 앓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얘 옆에 있는 것들이 또 암세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또 재발을 하고 다발성으로 나중에는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암 치료에도 원인 치료와 간 기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치료하고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 기능 유지에 따라서 예후가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간 기능을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암 치료하는 방법의 자연치유, 뭐 제가 만든 또 해독 재생 치료는 바로 이제 이걸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그러면 바이러스를 억제해야 되겠죠. 그럼 면역을 높여야 억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러스도 억제하고 암도 억제하고 주로 이제 면역요법을 위주로 하게 되고요. 이렇게 간 기능을 개선하는 것은 주로 영양요법을 합니다. 이제 간이 기능을 하는데 간 세포의 원료가 아미노산이고 또 간 대사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들이 아미노산, 비타민, 오메가 지방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잘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간은 해독 기관인데 이 간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노폐물 독소가 몸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간경화 환자분들, 간암 환자분들 저희가 해독 치료를 해보면 막 피부에 발진이 막 생깁니다. 벌겋게 막 전신에 막 발진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노폐물 독소가 쌓여 있는 것들이 피부로 막 나옵니다. 해독을 하게 되면. 풍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피부를 해독하는 방법이거든요. 바람으로 목욕을 합니다. 벌거벗고 앉아서 담요를 덮었다 하면서 또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 방법인데 이것만 한 달을 해도 막 몸에 벌겋게 올라옵니다. 노폐물 독소가 피부로 빠지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신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간에서 이게 해독을 못 해주니까 피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 많이 쌓이겠죠, 그죠? 특히 혈관에도 많이 쌓이게 되고 여러 장기에도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전신 해독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혈관 청소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에 많이 쌓여가지고 혈관벽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청소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저희가 앞에서 간경화를 치료한 물질을 이용을 합니다. 이걸 이용을 하면 혈관도 청소가 되고 혈액이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생하는 방법을 쓰는 거는 일단은 이제 염증과 경화가 원인이 되니까, 암의 원인이 되니까 염증을 억제하고 또 경화를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울금, 격휴민, 뭐 게르마늄, 탄닌, 초산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간 기능을 개선하고 간 세포를 재생하는 영양요법을 하고요. 아미노산, 레시틴, 미네랄,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몇 가지 또 식물성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발효를 하는 해서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면 GOT-GPT가 좋아집니다. 심지어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 중에 제일 높은 분이 GOT-GPT가 1000까지 올라간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간암이 재발이 되어서 색전수를 한번 하고 왔는데 GOT-GPT 수치가 1000까지 올라갔었는데 경북대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한 달 만에 다 잡았습니다. 이게 다 이제 좋아지는 거죠. 이게 효소거든요. 간의 효소입니다. GOT-GPT라는 게. 이 효소, 간에는 이제 우리 몸에서 필요한 효소를 만드는 기관인데 이 효소를 만드는 또 원료가 또 이런 것들입니다. 아미노산이고요. 다 90%가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면역요법입니다. 바이러스도 억제하고 암의 증식도 억제합니다. 면역을 높여서 억제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맞춤형 면역요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연물을 이용을 하는데 면역을 높이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산삼, 인삼 다당체, 락토페린 뭐 이런 게 이제 제가 만든 면역 증강 식품은 CNR이라는 게 있고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그 식품이 면역 증강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것들을 사용을 하면 보통 종양 표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간암 표지자죠. AFP, 피브카 이런 수치들이 떨어집니다. 항암 치료도 안 하는데 어떻게 떨어지느냐? 암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식이요법, 운동, 스트레스 조절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건 항상 기본으로 깔고 가는 저희 자연치유법이고요. 사실은 여기가 또 관건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치료 개념으로 제가 처방을 하지만 이게 안 되는 분은 또 그 처방을 해도 사실은 또 잘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으로 깔고 가는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례를 보면 40세 여자분입니다. 2009년에 비형 간염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분이 이제 뭐 40대 초반이니까 사실은 관리를 신경을 잘 안 썼죠. 뭐 바쁘게 또 생활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때 간암이 이분이 12cm가 13cm인가 엄청나게 컸죠. 이게 파열이 된 거예요. 파열이 돼가지고 응급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간은 3분의 1이나 절제를 했고 그런데 재발을 한 겁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간이 파열될 정도였으니까 또 재발이 해서 종양이 3cm 정도 되어서 항암을 6번 하고 오셨는데 뭐 별로 줄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저희 자연의원에 6개월 동안 입원을 하신 분인데 뭐 더 이상 자라지 않았고 증식이 억제되었죠. 저희가 보통 증식을 억제하는데 6개월 정도 잤거든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보시면 GOT-GPT 수치 많이 높았습니다. 7월달 처음 오실 때 5개월 뒤에 다 정상화되었죠. AFP가 27.6인데 이게 3.9까지 떨어졌습니다. 완전 정상까지 떨어졌죠. 근데 물론 CT상에는 뭐 크기는 뭐 크게 줄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제 증식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죠. 이분 51세 남자분인데 역시 비형 간염으로 제픽스를 또 복용했는데 내성이 생겨서 간경화로 간암으로 진행되신 분입니다. 간경화는 30% 진행되었고 AFP가 종양 표지자가 110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이분은 3개월 입원 치료했는데 많이 떨어졌죠, 그죠?
3개월 만에 뭐 거의 정상 범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2011년 4월에 제가 진단을 받고 5월에 병원에서 이제 오른쪽 간을 다 드러내는 쪽으로 수술을 하고 한 달 만에 이제 폐로 전이가 됐죠. 그리고 이제 바로 항암을 시작해가지고 6개월 지나고 재발이 됐어요. 간에 다시 재발돼서 색천수를 한 번 하고 더 서울에 있다 보니까 공기도 안 좋고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원장님 주신의 경주로 내려온 거죠. 네, 그래서 자연 치유하고 이제 항암 치료하고 병행을 하면서 2년 넘게 이제 3년 넘게 시간을 보내고 또 지금은 이제 항암제도 끊고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폐에도 보이는 것도 없고 간에도 보이는 게 없고. 예, 뭐 지금 뭐 완벽하게 뭐 깨끗합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흔적 정도 남아있는 폐의 그 정도가. 예. 그 지금 이제 최근에도 이제 저희가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만 네. 뭐 거의 대부분 수치가 감기름부터 뭐 혈구 수치까지 다 정상으로 나오셨어요. 네. 예. 뭐 굉장히 뭐 이게 건강해 보이시죠? 예. 굉장히 건강하게 생활을 잘 하고 계시고 이제 이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기 왜 암환자들 뭐 산에 가야 된다,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된다 그런 게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못 떠나고 계속 여기 원장님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게 이 공기 좋은 곳, 그리고 뭐 원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뭐 약이라든가 치료 방법 이런 거 하면서 같이 병행해가지고 해서 좀 병을 이기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항암을 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바람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옷이 다 찢길 정도로 막 힘든 생활을 했었는데 자연 치유하고 뭐 이제 뭐 면역력을 올리는 거나 이런 걸 같이 하다 보니까 점점 항암을 하고 있어도 점점 항암 효과가 이제 몸으로는 나타나는데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 게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제 몸에서 느끼는 게. 그래서 편하게 좀 막판에는 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 좀 수월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고 다니기조차도 쉽지 않았는데 시간이 여기 와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산에도 다 다닐 수 있게 됐고 한두 시간씩 걸어가는 다니는 게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자연 치유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미옥씨는 거의 뭐 한 3, 4개월 이후로는 거의 뭐 나이롱 환자나 그렇죠? 마찬가지였죠. 네, 좀 뭐 거의 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뭐 여기 직원이냐 반고전이에요. 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항암 중인 환자 같지가 전혀 않았던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이 자연치유의 효과라고 네. 저는 또 같이 공감을 하시죠. 네, 그죠?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 또 항암 중인 분들도 또 이런 자연치유를 통해서 부작용을 완화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고 네. 또 이런 과정들이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간암 환자분들이 특히 5년 생존율이 낮은 거는 또 대부분 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또 도움 말씀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뭐 공부를 많이 한다거나 뭐 이런 건 별로 없었고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냥 난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시면 다들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게 최고의 비결입니다. 금방 이게 인터뷰 하신 분은 지금 저희가 있는 마을이 자연마을이라고 이름이, 지금 뭐 주로 암 환자분들이 많이 같이 살고 있죠. 자연마을 안에 저희 자연의원이 있고 자연치유 아카데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저희가 자연마을 만든 지가 4년째인데, 지금 4년째 처음 마을 만들고부터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이제 마을 주민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연의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아니라 이제 마을 주민이 되어서
같이 살고 있고 뭐 아직도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뭐 6개월에 한 번씩 또 사진 CT 찍거든요. 아직도. 근데 뭐 이제는 완전히 깨끗한 상태. 뭐 100가지 전이된 간암 환자가 이렇게 깨끗한 상태는 뭐 거의 케이스가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래서 금방 뭐 인터뷰한 것처럼 이렇게 뭐 저희가 앞에서 하는 방법들 또 이분이 이제 자연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또 자연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자연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금방 이제 뭐 건경화나 간암도 충분히 이제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좀 근데 금방 이렇게 효과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면서 또 이런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이 방법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